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저희 꼬리공탕 아주 오랜만에 귀하신 분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박정우 교수님 소개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아유,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고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스케줄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오랜만에 그래서 집에서 밀어놨던 네. 뭐 했을 것 같았어요? 연구, 뭐 집필? 밀어놨던 드라마 보기? 그것도 했고요. 예. 제가 풀스 매니아거든요. 게임 하시면서 게임 열심히 했죠. 예. 뭐 다들 여유도 찾고 이렇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또 나라에서 준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죠? 공적 마스크 사기. 저는 금요일인데 무슨 요일이세요? 저는 화요일이요. 화요일. 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시구나. 네. 뭐 그런 스케줄 하면서 요즘 버티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꼬리공탕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경제. 대충 이름에서 감은 오시죠? 데이터 경제 뭔지. 네, 데이터로 로 하는 경제. 판단하는. 맞습니다. 두 분이 그냥 다 오늘 방송 끝내셨어요. 경제. 지금 판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허.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옷을 할까요? 제 옷을 할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옷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옷을 만드는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 아니면 뭐 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야, 내가 이 옷을 약간 뭔가 컨셉을 잡거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비싸게 팔까? 프리미엄 제품으로. 아니면 같은 옷인데 우리 같은 옷에 뭔가 마크 하나만 살짝 지워도 브랜드 하나만 비워도 굉장히 뭐 가격 팍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박리다매로 팔까? 즉 고가 전략을 할 것이냐, 저가지만 많이 팔아서 돈을 벌 것이냐, 이거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네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로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 출연료 내가 프리미엄으로 확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난 몇 개만 출연하겠다. 이렇게 하실 건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날 알리면서 많이 뛴다 해서 낮게 할지 어떻게 결정하세요? 저는 그래도 총액이 더 많은 걸로 가겠습니다. 총액.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총액이 많을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상황에서 네. 모르죠, 당연히. 나는 좀 놀면서 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 놀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벌면 좋은데 네. 그게 과연 내 꿈대로 될지 그렇죠. 자칫 가격을 높였더니만 아무도 날 안 찾을지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많은 CEO들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결정했느냐? 말 그대로 찍어서 찍은 거죠. 감으로. 감이요, 감.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 환경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오답이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데이터 경제를 활용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마인드셋이 좀 부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경제를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직업군이 또 새로 생기잖아요. 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스. 저도 궁금했던 게 경제학이랑 마케팅 전략도 네. 뭐 100년 전에도 데이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량.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똑같은 통계 자료도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 오케이. 죽이는데요. 자, 그럼 제가 아주 쉬운 예부터 하나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가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내가 즐겨 쓰고 있는 앱인데 이상한 게 가끔 떠요. 뭡니까? 업데이트라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버그를 잡았거나 네. 기능이 추가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하나는 바로 또 다른 이유는 그 앱을 만든 제조사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데이터? 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유 택시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 데서나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네. 그런데 신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 택시가 아니라 우리 고급 택시라는 거 있잖아요. 비싼 택시. 네. 그걸 부를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나 더 넣어봐야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새로 기능을 넣은 거니까 많이 쓰면 좋잖아요. 네. 근데 많이 쓰게 하려면 그 고급 택시 부르는 버튼을 일반 택시 부르는 버튼의 오른쪽에 놓는 게 좋을지 왼쪽에 놓는 게 좋을지 모르잖아요. 네. 바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우리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는 왼쪽에다 그 버튼을 놓고 일부에게는 오른쪽에만 놓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누가 그 버튼을 더 많이 눌러봤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거죠. 와. 그러면 야 이거는 오른쪽에 넣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더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도 로그인 화면을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아니면 어디다 놓을까 그거 어떻게 정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에는 네. 감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 철저히 데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마인드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뭔 소리 대충 네네네. 야 자, 신기하다. 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이 더 붐업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데이터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는데 빅데이터라는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인데요. 네. 빅데이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인류가 많이 축적했던 데이터 중에 하나인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비정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 네. 숫자로 표현하기가 그동안 어려웠던 데이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 블로그에 쓴 글들 나는 오늘 기분이 어땠고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친구를 만나서 어땠다 이거의 평균을 구한다 이거의 분산을 구한다 옛날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쓴 글들을 통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내가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도 다 분석이 다 가능해지겠죠. 네. 바로 이게 또 한 가지의 큰 변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왜 하필 거기서 그 물건을 어떤 감수성으로 샀는지를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수성도요. 네. 그러니 내 제품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라는 게 더 전략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가 되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 뭐 레코드 제작사인데,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인데, 걔네는 새로운 곡을 어떻게 작곡하느냐? 데이터로 작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음악 어떤 거, 저 인기가요 순위 쭉, 그러면 신곡 순위 쭉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음악 듣다가 한 20초 듣다가 넘겨버리고, 네. 1분 듣다가 넘겨버리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그 뭐예요? 그 넷플땡 뭐 이런 데 네, 들어가면 그런 데서 이제 좀 보다가 재미없다. 다른 거 좀 보고 또 재미없다. 다른 거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다음 차기작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은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 그러니까 곡의 선율이 어떻게 바뀌고 성조가 어떻게 바뀌는 것은 끝까지 들을 확률이 몇 퍼센트 더 높구나. 그리고 어떤 구절은 반복해서 듣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음 곡을 작곡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노래 보면요, 예. 사비라고 하잖아. 네, 후렴구. 후렴구를 앞에다 때려 넣잖아요 요즘에는. 네. 처음에 그냥 금방 넘겨버리니까. 바로 그런 성찰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액션 영화들 있잖아요. 네. 재밌는 현상이 있죠. 앞에 뭔가 큰 폭발이나 사건이 한번 제일 먼저 터집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앞부분에 뭔가 그냥 도시 같은 게 한번 날아가고 네. 그래서 뭔 사단이 나서 그쵸. 그걸 해결하러 또 다니는 거잖아요. 네. 앞에 터트려주지 않으면 채널 돌리는 거죠. 이게 다 어떤 데이터 분석의 결과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막연하게 앞에 놔야지가 아니라 5분 이전에 놨을 때랑 5분 이후에 놨었을 때 10분 넘었을 때 놨을 때 이게 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계산해요. 되게 무섭다. 네. 유튜브도 그래? 그런 게 자료가 뜨나 너한테도? 네. 너 채널에? 여기서 이탈했다. 평균 몇 초 머물고. 네, 이거는 그거에 따라 가격도 달라져요. 저희 수익도 달라져요. 조회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2분짜리면은 얼마 좀 적고요. 조회수 좀 떨어져도 10몇 분인데 그 중에 7분은 봤다 평균치. 그럼 그거에 따라 단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은 센 그림들 하이라이트를 처음에 다 편집을 넣어놓고, 넣어서 보게 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가끔 뭐랄까요? 새로운 화를 딱 던지면서 계속 붙잡아두는. 그런데 과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관상을 믿는 사람들이 관상 데이터다. 옛날부터 이것도 몇백 년 한 데이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뭐까지 평가하는 거라면 음악까지 만드는 상황이라면 뭐 손금, 뭐 관상 이런 거는 뭐 아직은 관심 없으시겠죠, 사람들이. 제가 막 가끔 우리 하실 때마다 질문하실 때마다 전율이 와요. 와 진짜요? 뭐 이거 답을 알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진짜? 싶을 정도로 네. 손금 데이터화 됐습니다. 됐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 육군사관학교에 해당되는 웨스트포인트라는 네.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입학한 애들 중에서 우리 흔히 별난다고 하죠. 네. 장성이 되는 거. 네네. 장성이 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장성 못하고 뭐 대위라고 하나요? 네. 대령. 여기서 이제 예편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두 친구들의 차이가 어디서 유발될까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을까 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예. 오 마이 갓.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와. 자, 손을 펴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차이가 있죠. 네. 네. 이 손가락의 길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 날수록 어디 보세요. 그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 난 똑같은데. 똑같은데. 괜히 이렇게 차이 내게 하지 마세요. 저 어떤가요? 자,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들 일부러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설명을 저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돼. 야, 이건 뭐 야, 대통령이네요. 대통령이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 대통령일까요?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르몬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일환으로 약간 성취욕, 지배욕, 경쟁심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외향적인 기질이 이 두 손가락의 차이가 나요. 길이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마 가운데가 돌출형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마 가운데가. 약간 가운데가. 돌출되신 것 같고 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관상으로 따지면 여기가 돌출된 거고 아. 손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돌출된 거죠. 그걸 딱 보면서 자네는 경쟁심이 강하고만, 그리고 자네는 경쟁에서 꼭 이기려는 기질이 많아서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데이터로 일단 확보가 된. 된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안 뭐 건드릴 줄 알았는데 건드린 다 거죠. 됐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한 대학교에서는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수익률은 높이 날 수는 있지만 어떨 땐 또 크게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기질이 가지고 있는 또 펀드 매니저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금이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최신 그 어떤 트렌드를 어떻게 다 그러게 아시나. 이거를 막 외신도 살펴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너 저번에 뉴욕 타임스 읽고 있던데? 저 위키트리밖에 안 봐요. 아 그래? 인사이트 유사한론밖에 안 보거든요. 저. 아니 밝혀진 그곳엔 이런 거 있죠. 아. 그 소설 같은 뉴스들밖에 안 보거든요. 메이트판이랑. 아 그래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니까 맥을 잘 짚네. 그렇네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음.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벌이에만 활용되고 이런 것만 활용되느냐,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정책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얼마 전에 이건 저도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분석했던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연남동이에요. 마포구 연남동. 마포구 연남동. 나의 고향.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포구 지금 현재 그 비발디 아파트가 원래 연남 옛날. 맨션 옛날에 옛날에. 연남 맨션에서 야, 태어났죠. 그러시구나. 저 지금 거기 살아요. 그러세요? 네. 그럼 두 분은 연남동. 잘하시겠네. 오 예. 연남동이 옛날과 지금 전혀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전 달라요. 어릴 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달라요. 예. 이게 불과 한 5, 6년, 아니 또 한 7, 8년 정도 사이에 더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나 또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편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어디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주민이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울만 하더라도 1000만 시민들을 다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김서방 돈이 찾기. 많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데이터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남동.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요걸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편하시겠다. 우리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근린 체육 시설이라고 해서 네네. 뭔지 아시죠? 약수터하고 비슷한 것처럼 뭐 이렇게 네네,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어머니들 이거 맞아요. 네. 그게 조그만 공터에 막 그런 거 한 열 몇 개 놓고 막 해놓는 데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어떤 데 가보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맞아요. 어떤 데는 또 어머니들이 나를 모자라고. 껴안고 하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그걸 설치해야 음. 사람들이 꽤 많이 활용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1000만 명 김서방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얼마 전에 모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냈어요. 와. 바로 그게 연남동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연남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싹 바뀐 거예요. 한 7, 8년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연남동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지금과 옛날을 비교해 봤더니 오호. 옛날에는 7시에서 8시에 연남동 지하철 쪽에서 아웃하는 띡 찍고 나가는 숫자가 팍 늘었다가 출근. 네. 다시 저녁 8시에서 9시쯤 다시 인하는 교통카드 사용량이 팍 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첫째 우리가 실적으로 느낌 오는 게 연남동의 낮 시간에는 사는 그 계속 거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적다라는 느낌이 확 오죠. 근데 이게 그거 하나만 보고 확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이터를 보는데 네. 또 다른 데이터는 뭐가 뭐냐? 있죠?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거 뭐? 신용카드? 휴대폰, 아. 신용카드도 맞고요. 네. 그래서 휴대폰 트래픽, 기지국의 트래픽 숫자를 봤더니 와. 낮 시간에 연남동에서 앱하고 뭐 쓰는 사람들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낮 시간에 연남동은 사람이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까지 조사해봤더니 연남동에서 낮 시간에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없고 연남동을 거주지에서 신용카드 발급받은 사람들이 주로 낮 시간 그다음 오전 시간 저녁 시간 때는 회사 근처에서 쓰다가 네. 주말에 어쩌다 연남동에서만 쓴다. 아하. 자, 그렇다면 연남동에는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뭐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까 근린 체육시설 만든다.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선 그런 시설을 후순위로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연남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라? 7, 8년 전에 비해서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많이 줄었고 낮 시간에 거기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늘었고 낮 시간에 거기서 앱을 계속하는 트래픽 수가 옛날보다 확 는 거예요. 그럼 연남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뭔가 일터로 네, 삼는 네, 사람들이 네. 많은 거죠. 요즘 사실 1인 예술가라든가 작은 음. 컨텐츠 많은 회사들. 그러면서 낮 시간에 거기 있으니 음. 근처 커피숍도 이용하고 근처에서 밥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하나 해가 왔는데 동네 벤치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데다가 조그만 공원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 바로 이제 아까 서두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무엇인가 판단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에 뭘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 네. 아까 작곡 이제 모든 거에 다 데이터가 있다. 근데 저는 아직 약간 그 예술가의 예외성, 일탈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일을 믿는 사람인데 네. 앞으로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이렇게 해보니까 됐던데? 이러고 나오는 것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게 무조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네, 솔직히. 음. 왜냐면 우리 인간의 그 창의력, 어떤 뭐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전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실패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외국에 있어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고흐. 네. 아주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흐가 그린 역대 작품들을 다 데이터로 인공지능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대충 그리고 싶은 걸 스케치를 해주니까 고흐 스타일로 걔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또 다른 고흐는 절대 데이터가 만들어낼 수 없죠. 데이터는 어떤 것이 축적돼서 그게 패턴화되고 네. 관습화된 걸 바탕으로 비슷한 걸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네.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게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인류가 마지막이에요. 이긴 네. 이게 마지막이고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좀 무섭고 좀 씁쓸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식이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뭔가 창의력이 완벽하게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그 데이터는 그 창의력을 내가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는 되지만 네.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다행이다. 그렇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있죠. 그런데 사실이죠. 네. 이거를 얼마든지 활용하고 나쁘게 말해서 이용하면 나의 돈벌이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게 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럴 네. 때도 이 데이터는 이제는 진짜 필수네요. 맞습니다. 풍수지리도 데이터가 다. 풍수지리도 데이터가 되겠네, 진짜. 제가 가끔 말씀하시던 깜짝 놀라. 제가 풍수지리 아까 나왔다는 컨셉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졌는데 그러면 우리 삼라만상의 현상을 확인하고 규명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하루에 본인들의 흔적을 제일 어디다 많이 남기세요? 핸드폰이요. SNS. 그렇죠. SNS. 이야, 정답 드립니다. 핸드폰, SNS, 포털 사이트 거기에 내가 몇 시쯤에 뭘 검색해보고 어떤 것은 더 많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다 남아있잖아요. 네. 그죠? 뭐 신용카드 회사도 그렇고 이동통신 회사도 그렇고 그럼 이 데이터들 이거 결국 내 거 아니냐? 내 흔적인데 그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겨놓은 건데 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카카오나 뭐 신용카드 회사 거기에서 내가 쓴 흔적들 10년치든 5년치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쓴 흔적들 내놔라 내가 이용하게 내놓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누구 거냐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회사 거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데이터화한 게 그 소유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이 이게 지문 제게 아니라 이거 지문 읽은 회사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놓을 수 없다. 없다. 가입할 때 뭐 깨알 같은 글씨로 맞아요, 쫙 써놨는데 거기 뭔가 내가 동의했을 것 같아. 맞아요, 무조건. 동의가 진짜 되어 있고요. 네. 진짜. 그 다음에 그것도 맞습니다. 자,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21세기에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회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들이 다 공짜예요. 볼까요? 구글의 수많은 앱들 이용하시면 돈 낸 적 있으세요? 직접? 없죠. 우리 해외 여행 가면 구글 지도 없으면 네, 사실 네. 이제 안 아무도 돼요, 못 안 가잖아요. 돼요. 번역기도. 그렇고. 근데 그거 이용하시면 돈 내셨어요? 아니요. 안 냈단 말이에요. 카톡. 안 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안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회사들 공짜로 그거 다 우리에게 제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데이터 확보. 데이터를 야, 이 모으는 거예요. 무서운 것도 이거 깜빡 속아 넘어갔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검색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아유, 무서워라. 바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공짜로 준 거예요. 제가 교수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재작년까지 진행했던 그 모바일 퀴즈쇼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플로 사람을 모아서 퀴즈를 끝까지 맞추면 생방송이고 돈을 주는 거예요. 잼라이브라고.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처음엔 진행은 뭐 열심히 했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계속 그렇게 돈을 퍼주면 이게 뭐가 남는 거냐 했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 담당 개발 팀장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우리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입자 수가 뭐 수십만 수백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별, 그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문제를 풀면서 고스란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걔네들은 라이브 커머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어쩌면 그분들도 진작부터 그 계획 아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네. 이용했었던 거예요. 귀신 같은 놈들 그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어떤 아까 구글 앱 같은 경우, 지도 같은 경우로 엄청난 편리함을 느꼈잖아요. 네네. 그 회사들은 그 편리함을 드릴 테니까 데이터를 주세요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네. 이걸 몰래 숨기고 뺏어간 게 아니라 그 고심에서 정말 편리한 걸 드릴 테니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걸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근래 구글이 서비스를 새로 했던 것들 중에서 또 한 가지가 필요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들 사진이 필요했었어요. 사진?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해놨어요. 네, 거기는 그래서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딱 쓰면 누군지 저절로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중국이 그거를 가장 먼저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은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인권, 정보 이용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공기관이나 어떤 민간 기업이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 얼굴 사진이 데이터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꾸 실험해보고 해봐야 되니까 사진들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누군가의 사진을 걔한테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요. 네, 네. 하다못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으려면 10몇 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오라고. 쟤 줘. 그런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제도적인 완비가 덜 되고 그래서 좀 더 안면인식 기술이 선도적으로 확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안면인식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구글도 사진을 모으고 싶은 거야. 근데 사진을 모을 방법 중에 본인들이 생각한 건 뭐다? 구글의 웹드라이브. 본인들이 찍은 그 엄청난 사진을 우리 그 구글의 웹드라이브에 저장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서비스를 뭐 네이버도 그런 서비스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우리 구글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용량이. 기존에 쓰던 거 다 일로 퍼오세요. 무한! 이렇게 한 거죠. 그거 다 봐요? 보죠. 야,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인공지능 같은 게 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보지 두 분 사진들을 구글 직원이 하나씩 보겠습니까? 이게 뭐 뭐든지 뭐 그것조차 데이터네요. 그렇죠. 그냥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네. 좀 공짜는 없죠. 세상에. 근데 결국엔 네. 그 데이터를 모아서 또 다른 편리함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미래 세대 사실 우리 직업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미래 세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지 말고 뭘 모으는 것도 비즈니스가 된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비즈니스가 된다. 그래서 내가 뭘 드리고 대신 난 데이터를 모아야지. 그 비즈니스를 많이 이제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그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요. 네. 이런 분야가 이제 점점 넓어지는데 아직까지 생각보다 관심들이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아, 좋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도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분야가 무엇일지도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삶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무서워요. 아니, 왜 무서울 그러냐면은 정도로 빠르게 변하죠. SNS 넘기면은 관심 있으면 잠깐 좀 자세히 봤다가 관심 없는 거 넘기고 그것도 본다고 얘기하는 얘기 그러니까.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무섭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아씨 나 바지 사야 되는데 이거는 우연일 수 있지만 괜히 느낌이 바지 검색하면은 그 뉴스 요쪽에 바지 광고 뜨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제 말한 것도 혹시 듣나? 근데 뭐 혹시 모르지 들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안면인식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큰 광화문 그 사거리에서 갑자기 거기다 대고 전화기에 대고 야 친구야 오늘은 짜장면이라는 이거를 그쪽 CCTV가 본 거야. 내 얼굴에서 짜장면 얘기가 나왔다. 짜장 추천해 주겠네. 추천해 줄 수 있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야, 진짜 알쏭달쏭 모바일 세상이다. 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또 이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을지.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 탈 없이 네.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건강하시고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도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예. 두기 두기들 오늘 수고했어. 30분 동안 지식을 꽉꽉 채웠지? 진이와 훈이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거 좀 이상하지? 정식대로 갈까? 네. 어떻게 할까? 두기를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두기들, 오케이. 두기 입에 착도 붙어갖고. 우리 두기들 오늘 어땠어? 진이와 훈이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두기들에게 할 말 없어요? 두기 날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있어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다? 곽두기! 곽두기. 원래대로 하게 해야 되겠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